자, 그렇게 은퇴학교는 이제 최근 소식을 들었는데 유튜브 만들고 그러니까 활동하고 2017, 18, 19년도 그때도 또 도발적인 책이 나오죠. 그거 베스트셀러 이건 된 것 같던데 좀 더 토익보다 돈 공부 이거 참 제목을 어떻게 참 출판사도 잘해. 첫 번째 게 그 블로그에서 그 가족분들 하셨던 그 경험담이었던 거 말고 이 책은 제가 봐도 북튜버 하면서 쌓인 내공의 뭐랄까 압축본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던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제 이야기죠. 이제 이전 책이 가족의 이야기였다면은 그러니까 이건 제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저기 명문대 셀프 디스 하면서 취업이 안 됐지만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러면서 아 작가 됐구나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요것도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락이 먼저 왔나요? 아니면 본인이 기획해서 또 제안, 뭐 당연히 제안을 하긴 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원래 그 첫 번째 출판사가 이제 원앤원 북스라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이 책을 보고 이 원고를 보고 저한테 연락 왔던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제 계약을 하러 출판사에 갔는데 이제 뭐 계약 뭐 인쇄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때 그냥 가볍게 그냥 스몰 토크를 했는데 그때 그냥 할 얘기 없으니까 이제 그 당시 그때가 한 15, 16이었으니까 부턴에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물론 지금 생각 돌이켜보면 아주 아니지만.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거였어?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출판 대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가족 투자하기가 더 재밌다. 부도난 책을 먼저 쓰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도난 책이 그때 이제 나오게 된 거고. 그러니까 원고는 토익고만 동고만 먼저 써 있는 상태였죠. 근데 최근 출간은 이제 이게 먼저 부도난 책이 먼저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또 북튜버를 했다라는 커리어가 더해지면서 그쵸. 책이 주는 무게감은 더 명확하게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블로거가 쓴 거랑은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 이거는 실제 반응도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것도 막 독서 클럽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쨌든 뭐 그 뒤에도 책을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왠지 어쨌든 좋았을 것 같긴 한데 2019년도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유튜버가 뭐 그때 1만에서 3만 사이였을 거예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만에서 3만 사이였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거 책 내는데 물론 유튜브 채널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때 책을 내 무렵 시점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책을 마케팅하는 게 그냥 업계 유행이었어요. 한창이었어요 그때 막. 지금도 뭐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은 너무 좀 시들해졌죠. 지금 영향력이 좀 많이 감소했는데 과거에는 그냥 출판사들이 그 유튜브 채널에 그냥 돈을 쏟아붓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책 한 권 소개하는데 채널에서 뭐 1,000만 원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뭐 기사화 되기도 했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봐도 말이 좀 안 되는 스케줄이잖아요. 왜냐면은 성장 읽기에서 한 뭐 하루에 2개 정도 하고 뭐 은퇴학교 하고 계속 뭐 브런치 블로그 책 준비하고 뭐 3시 일어나서 10시 전에 자고 아침에 웬만한 일은 다 끝내고 하는 거 지금도 그냥 거의 비슷하게 해요. 비슷하긴 한데 이제 9시 전에 웬만한 일이 끝나진 않죠 이제. 일이 좀 많이 늘어나서. 그리고 운동도 계속 하죠? 운동을 못합니다. 제가 운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면 금방 가. 원래 이제 3시에 일어나서 보통 운동을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운동을 하고 한 5시쯤 들어와서 이제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랬는데 요즘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또 마침 코로나가 있기도 했고 그렇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그때부터 루틴이 깨졌죠. 운동 루틴이 사라졌죠 그때부터. 그래서 그게 좀 이제 아쉽긴 한데 저 다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니 뭐 운동 루틴이 깨졌다는 것은 그렇지만 이제 흔히 말하는 이게 지금 새벽형 인간이잖아요. 3시 일어나서 10시 전에 자고 이걸 맨날 똑같이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 날은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루틴 깨지니까 그렇죠. 일상이 아니라 절이나 수도원 아닙니까? 응? 근데 이게 뭐 그냥 삶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뭐 이게 그냥 적응되면은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도 책을 적게 낸 사람이 아닌데 코로나 때 책을 또 냅니다. 근데 요게 제 느낌에는 진짜 이제 북튜버 일권복 혹은 이제 책을 소개한다라는 현재 작하고 제일 좀 맞는 책이다. 그리고 책 이름도 Last Reading. 책이 많이 읽는 거나 흡수하는 게 아니라 다시 양산하는 2차 저작물의 중간 그걸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때가 또 코로나로 사람들이 집에 좀 많이 있으면서 뭐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 많이 보고 그냥 이렇게 뒤집다 뭘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당신이 컨텐츠를 소비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보면서 다시 재창작하는 그 대열에 들어가라. 그리고 책이 되게 많은 도움을 준다. 이거 얘기했었을 때는 내용이 지향하는 바도 그렇고, 독서 클럽이 말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때 좀 하셨어요? 좀 그렇긴 코로나 했겠지만. 이전에 했었죠. 아. 이전에 했던 경험들이 이제 여기 들어있는 거죠, 이 책에.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넥스트 리딩은 내용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튜버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걸로는 제가 봤을 땐 가장 괜찮은 얘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책이 어떻게 보면 이건 거예요. 저는 세 번째 책이 넥스트 리딩인데 이 가장 저를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준 책이긴 한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책은 책이 될 만한 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쓴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내가 원고 쓴다고 출판사 책을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출판사가 원하는 원고를 써야지 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 쓴 거예요. 그 재테크에 대한 거, 돈에 대한 거, 사람들 욕망이 있어 그걸 썼다면은 이세 번째는 이제 제가 쓰고 싶었던 글을 쓴 거죠. 그게 책에 나온 거죠. 책 뭐 안 읽는 사회라고 하면서도 되게 많어 책을. 왜 그럴까요? 나 그거 궁금하기도 해서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책이 가장 그 매개하기 쉬운 매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서 모임 요즘 많잖아요. 맞아. 네, 독서 모임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그 트레발이라고 있어요. 알죠.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 거기가 이제 인터넷 뭐 댓글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그 트레발이가 좀 비틀어가지고 듀오발이라는 거예요. 연애. 예, 그쵸. 이제 사람들이 연애를 하러 이제 간다는 거죠. 근데 그걸 대놓고 나 뭐 여자 만나라, 남자 만나라 이거보다는 그냥 책이라는 게 가운데 껴있으면은 의도 자체가 굉장히 좀 막아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순수성이 또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의 의미도 붙여지면서 이 책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포장도 좋고 뭐 의미도 있고 내가 여러 가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아닌가.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좋은 소재인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 그리고 오늘 하도 책을 많이 써가지고 계속 책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방금 얘기했던 거에 의하면 이번엔 출판사가 원하는 책을 쓰신 것 같네요. 48일 완성 주린이 탈출기. 이제는 재테크 장인 작가다라고 할 상황 같은데 사실은 사람들이 이런 걸 좀 보고 주식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때는 뭐 사람들이 뭐 공부보다는 트렌드를 안 따라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본인은 이런 걸 쓰셨으니 어떻게 물려있는 건 없습니까? 공부해도 물립니다. 예, 왜냐면은 이 시장이 돈을 벌어다 주는 거지 개별 종목이 돈을 벌어다 주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영장에 물이 찼을 때 다 같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물이 빠지면 다 같이 내려오는 거죠. 근데 그 시장이 이길 수는 없거든요. 이게 뭐 지금 누구나 다 돈을 잃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 주식책은 출판사에 원해서 쓴 겁니다. 예, 제가 이 넥스트 리딩하고 이제 48일 완성 주린 탈출기 출판사 같아요. 원래 이제 이 출판사에서 저한테 3권의 책을 내자고 얘기를 했었고 예, 그 첫 번째 책을 독서법을 제가 원하는 책을 썼던 거고 두 번째로 이제 같이 작업했던 편집장님이 요즘 주식집이 팔릴 것 같다. 그러니까 써보는 거 어떻겠냐 해서 쓰게 된 책입니다. 이거. 이때 타이밍은 잘 맞았네. 네, 타이밍은 잘 맞았죠. 그리고 책도 좀 나갔고. 네. 잘 맞았어. 네. 자, 그래서 왠지 그게 2021년이었잖아요. 지금 2023년이야. 또 뭐 책도 뭐 준비하고 있습니까? 뭐 당장 책이라는 게 뭐 내일 모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니, 준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내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책을 만약에 쓰는데 목적을 준다 하면은 이게 본인 만족입니다. 이게 팔려서 읽히는 책을 써야 되는데 이 팔리고 읽히는 데는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영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영향력을 키운 다음에 책을 쓰면은 같은 책이어도 판매량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독자에게 미치는 의미도 남달라지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제 책을 쓰는 게 아니고 이제는 팔리는 책을 쓰자라는 쪽으로 생각을 바꿨고 그래서 이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이죠. 좀 더 유명해진 다음에 진짜 팔리는 책, 즉 독자들한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책을 하는 게 맞다. 네. 그럼 그때쯤이면 은퇴학교에서 하나가 나오겠네요. 왠지 느낌. 뭐 그럴 수 있죠. 예. 실제로 출간 전에 왔습니다. 은퇴학교. 그러니까. 근데 제가 또 은퇴에 대한 책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거절을 했는데. 네. 2017년도부터 그 다음에 18년 이렇게 해서 이 채널 두 개 다 뭐 아까 말로는 뭐라 그랬냐면은 뭐 돈 드는 거 없고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확 몰려드는 스타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뭐 책이라는 게 또 이 작가님이 선택한 그 장르가 어쩌면 약간 그때로 기준으로 하면 호불호도 좀 있을 수 있지. 그 뒤는 막 트렌드가 있긴 있었지만
막 재테크 막 이러면서 야 너무 더디다. 네. 그렇게 생각할 보통의 제가 아까 1000명 이상 컨설팅 했다고 그러면 대다수가 많이 중간에 무너지는 거는 열심히 했는데 뭔가 삐득삐득이 안 나오니까 이건 뭐 현타가 오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유튜버나 창작자들이나 뭐 기타 뭐 어쨌든 무슨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는데 심지어 또 그런 분들 중에는 초반에 잘 됐다가 갑자기 관심이 떠났을 때를 또 막 못 견뎌하고 그냥 거의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계속 하고 있잖아요. 비결이란 말은 좀 그렇고 이걸 묻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러운 걸 수도 있지만 그냥 궁금했어요. 우직함? 누가 보면 바보스러움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결과가 그래도 지금 나왔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마인드셋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한다 하면은 대부분 이제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돈을 벌겠다라든지 아니면 내 비즈니스를 뭐 더 알리겠다라든지 홍보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 목적이 그러니까 저는 저의 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책을 읽고 블로그에 일단 정리를 해요. 그 블로그에 정리한 걸 기반으로 유튜브에 한 번 내가 설명을 해요. 그럼 저는 책을 3번 읽는다 생각했어요. 하루에 내가 좋은 책을 3번 읽으면은 최소한 나는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구독자가 늘든 조회수가 없든 없든 간에 나는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조회수가 붙고 구독자가 증가하면 그건 보너스인 거죠. 그 관점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알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지 않아요? 유튜브라고 하는 이 어떤 1인 미디어의 또 다른 속성은 SNS의 속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뭐 표현은 그렇지만 SNS는 어쨌든 관심을 먹고 크는 나무 같은 거기도 한데 자기 성찰을 위한 도구로 썼다. 독특하다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디었던 거고 그래,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죠. 두 가지가 맞네. 네. 대중의 니즈보다는 내가 좋아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좋아하지는 않았고 네. 하지만 또 그걸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냥 7년을 내리 그냥 네. 야 이런 얘기는 참 듣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유튜브를 전업까진 몰라도 수익 생활로 생각 안 할 수는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시간 투자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요새 채널이 좋아지는 거는 느끼지 않습니까? 느끼죠 당연히. 뭐 금전적인 부분도 같이 좀 그럴 금전적인도 거고 이제 아까 약간 플랫폼처럼 된 거를 좀 많이 돼 있고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졌고 수익적인 부분도 그렇고 정말 그거는 완전히 그 과거를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기대할 만큼 잘 됐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가족이 어쨌거나 부동산 투자를 잘 해서 거의 돈이 있었으니까 유튜브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책 제목이 딱 그렇게 생각이 좋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 친구들을 봤을 때 저희 집보다 잘 사는 친구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오히려 더 취업을 하려고 애를 썼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재산의 유무랑 상관이 있는 건가? 이런 선택 자체는 물론 환경적인 영향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이걸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여건이 좋고 더 잘 사는 친구들도 어쨌거나 직장에 취업을 하고 뭔가 생존을 위해서 뭐 이런 분야를 안 하고 딴 걸 안 하고 남들이 가는 그런 대중의 길을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럼 돈이 없었다고 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못하냐? 전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에 있어서 이런 환경들은 물론 도움이 된 부분은 물론 있죠. 하지만 이제 그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중요한 거는 본인의 뜻인 것 같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저는 이제 하고 싶은 거를 하니까 하면서 이제 힘든 줄 몰랐던 거고 말 그대로 저희가 성장을 하니까 꼭 유튜브로는 안 되더라도 뭐 좋은 책을 쓴다든지 아니 뭐 다른 게 뭐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고 또 실제로 이제 7년, 6년 긴 시간 동안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가끔 하나씩 터져요. 뭐 6개월마다 한 번씩 쭉 터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동기부여가 또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오면서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본 거가 막연하게 기대를 갖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들어오거나 혹은 뭐 이제 보통 갓고리즘 뭐 이런 걸로 붕 떴다가 상승했다가 갑자기 반응 없어가지고 현타 뭐 이런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이 작가님 보면은 저게 진정한 유튜버인가 보다 이럴 것 같긴 한데 되게 많이 만났잖아요. 7년이니까. 뭐 이걸 통해서 성공하신 분도 있을 거고 뭐 번아웃 상태에 있는 분도 있고 뭐 여러 분들 만났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방금 얘기했던 거 막연하게 기대를 해가지고 왔다가 현타가 있거나 와서 좀
잘 됐다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묵묵히 온 7년차 네. 아주 꾸준한, 물론 더 오래 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 선배 유튜버로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또 뭐 어떤 게 있을까? 이거 약간 진짜 번아웃 오신 분들도 볼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목적이 돈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얘기야. 네,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유튜브 트렌드를 보면은, 그러니까 100만 채널들 많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1만도 안 나는 것도 많아요. 보통 사람들은 10만일 때 만약에 1000만 원을 벌었으면은 100만이 되면 1억을 벌겠지. 혹은 5천만 원, 3천만 원을 벌 수 있게 더 많이 벌겠지. 하지만 구독자 수와 수익은 전혀 관계가 사실 없거든요. 조회수랑 관련이 있는 거지. 그거는 그렇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구독을 해놓고 한 번도 안 본 채널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독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한다. 이 생각 잘 버리셔야 돼요. 왜냐면은 구독자와 비례해서 수익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느냐. 이 컨텐츠에 내가 이 컨텐츠 유튜브를 운영하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너와 나의 은탁교가 원래 경제적인 부분 다뤘었거든요. 근데 건강에 대한 콘텐츠가 인기가 좋으면서 건강에 대한 콘텐츠를 하고 있고 의사 약사분들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인상 깊었던 분이 이제 암을 본인이 걸렸어요. 약사인데. 근데 그분도 유튜브가 처음이었어요. 제 채널에서. 그래서 그분이 출연하셨는데 그분 영상이 인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댓글들에 암 환자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이 영상을 올려서 물론 돈을 버는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서 하나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럼 내 영상을 내가 안 올리면은 뭐 약사분이나 그 작가분들이 나올 채널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영상을 누군가 봤고 그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암을 이겨낼 수 있다면은 생명을 구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대의적인 명분이나 대의적인 목적을 생각하면은 수익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콘텐츠를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 조회수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수익이 따라오겠죠. 근데 애초부터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싶어. 유튜브 해야지. 하면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뭘 해야 되지? 이걸 고민하겠죠. 그럼 잘 되는 채널 따라하기 시작하거든요. 잘 되는 채널 따라하는 순간 이미 안 되죠. 왜냐하면 역사와 그 채널의 노하우와 정통성 이런 거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내가 그 채널을 기라성 같은 채널을 이기려면은 나만이 갖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유튜브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건 나한테 답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되는 따라하는 순간 안 되는 순간 포기하겠죠. 그게 딱 3개월, 한 달입니다. 한 달에 안 되니까 접는 거거든요. 진정성이 있는 어느 딱 그게 있어야 되네. 네, 그러면 이제 돈에 구애받지 않고 돈에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아이러니한 게 그럼 더 큰 돈이 벌리는 거죠. 올해 어쨌든 그럼 책 말고도 워낙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으니까 코로나도 풀렸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연락 올 것 같긴 한데 독서 클럽 말고 아니 긁어도 좋고 이제 결혼 안 할 겁니까? 결혼도 해야죠. 3시, 10시가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결혼도 궁금하기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그 목표라는 게 사라졌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현재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20대 때 굉장히 그 야망에 찼었거든요. 되게 그림을 미리 다 그려놓고 예, 그쵸. 내가 뭐 고시공부도 했었고요, 제가 실제로. 예, 그래서 이제 되게 야망에 찼었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돈 벌려고 하지만 내가 월 1,000만 원 벌겠다는 분들이 또 월 1,000을 버는 사람 얼마나 돼요,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럼 사실 내가 뭘 하겠다라는 것은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먼 미래 너무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행복하자, 이게 약간 저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컨텐츠를 만들고 여기서 의미를 찾고 뭔가 찾으면 행복해지잖아요. 그럼 그게 돌아가면서 점점 돈도 따라오고 하는 거지. 너무 먼 미래라는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행복하자. 이러면 자연스럽게 나머지는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제가 30대가 되면서 가장 많이 바뀐 가치관이 그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미래지향적이고 계획 따뜻하게 세워서 그거 달성하고 엄청 노력하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그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10대 때만 보더라도 제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거를 다 제가 야자도 맨날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럼 이제 현재를 희생해서 미래를 산 거잖아요. 좋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한 거잖아요. 대부분이 그게 그쵸? 맞다라고 생각들 하면서 살긴 했었죠. 근데 제가 대학 와서 처음 느낀 그 현타가 그거였거든요. 대학 와 보니까 뭐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뭐 여자친구가 생기지도 않고 선배들 보니까 다 고시공부 하고 있고 뭐 떨어지고 취업 공부하고 있고 취업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또 만약에 고시 공부라든지 대기업 입사라든지 이런 거 목표를 또 했을 때 그걸 달성하면 행복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또 끌어다 써야지. 그렇죠. 또 그랬어요. 계속 그러니까 현재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계속 희생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현타가 왔다가 최근에 이제 바뀐 것들이 재밌는 유튜브 하면 재밌게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7년 동안 계속 영상을 찍었잖아요. 물론 영상 형태가 좀 바뀌었지만 최근 한 3년은 계속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예, 인터뷰만 했죠. 인터뷰 많이 했죠. 했는데 저는 똑같이 제 스튜디오에 앉아서 오시는 작가분들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때도 처음 할 때만 해도 제가 그때 뭐 30만 원, 20만 원 벌었나 한 달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똑같이 하늘이 똑같아요.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는데 수익은 달라진 거예요. 그렇지, 그럼 내가 뭐 더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난 하는 걸 한 건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내가 현재 행복하고 현재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 수익이랑 자기 따라오는 거지. 내가 더 벌고자 더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솔직히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내가 돈 벌기 싫어 이래도 영상은 돌아가고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미래를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건데 미래를 계획하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오히려 그 현재에 집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행복한 것들을 하면서 사는 게 그게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 맞는 말이잖아요. 안 지킨 사람이 이런 말만 하면 되게 별로거든? 근데 자기가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뭘 할 말이 없어. 야, 그래서 계속 지금 얘기한 걸 그대로 좀 계속 지키는 그 모습을 봤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장가 가는 건 물어봤는데 답을 아직 안 했어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새는 결혼을 물어보는 건 참 그런 것 같네요. 네. 네. 뭐 전공 교수랑 얘기했지만 뭐 네. 딱딱하지는 않고 뭐 괜찮으셨습니까? 아, 예. 너무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너무 진짜 저는 네. 초창기에 정말 그 교수님의 이제 강의를 듣고 이제 뼈대를 세웠거든요. 왜냐면 기획을 맡아주셨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채널 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이제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그때 교육생이 한 9명, 8명 그 정도 됐는데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그래도 제가 이 옆에 쓸 수 있어가지고 교수님의 가르침이 틀리지 않았다. 아유, 뭔 말씀을. 네.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잘해봤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유튜버도 있고 네. 잘 나가는 유튜버도 있고 네. 진짜 유튜버라는 게 또 뭔지를 보여주는 아, 네. 그런 또 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번 인터뷰 또 제게 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도 뭐 그 본인께서 진행하시는 저자와의 인터뷰를 네. 하면 마지막에 뭐 물어봐요? 구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 해봐.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모르겠지만 만약 유튜버를 시작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워낙 이 채널에 스타급 유튜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리면은 일단 돈을 보고 시작하시면은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또 가능성은 큽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면은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진 건 사실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로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에 두시냐면은 내가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는가, 지속 가능한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컨텐츠나 이런 걸 정하시고 거기서 이제 차별화를 시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성에 그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계속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변형을 주면 됩니다. 저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영상의 형태가 바뀌었는데 그 바뀔 때마다 그건 거예요. 저도 이제 한 뭐 6개월, 1년을 밀원을 가지고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안 되네. 양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아닌가 하고 그때 조금 바꿔보는 거거든요. 이런 식 하다 보면 이제 개선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이제 영상의 퀄리티가 제가 보더라도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그게 이제 조회수나 구독자 수로 이제 좀 따라온다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근데 그런 영상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예, 그래서 이제 그 단계부터 하나하나 밟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유튜브에 대한 교육은 정말 우리나라 국비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하는 게 무료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설에 의존하실 필요도 없고 그건 기회에서 찾아보시면은 누구나 저처럼 저는 카메라도 만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증명합니다. 네. 저기 우리 유튜브 꽤 오래된 것 같지만 지금도 유튜브 계속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네. 뭐 미련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귀감이 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자, 히데나우 구독자 여러분, 넥스트 리딩으로 1일 1성장 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